유사암이라는 표현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염을 집어넣는 건 이건 경우가 없는 짓이에요. 사기죠, 사기. 장명 사기. 손보사 몽땅 다.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뉴 아이 지사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68번째입니다. 오늘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저희는 지난번 세션 주제였던 암주요 치료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보험업계 지인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지점장이 와서 통합암 진단비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좀 찾아보니까 그 회사만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좀 다양하게 버전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업계 주위에 오래 일하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도 이 회사께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의 전단지인데 가만 보면 일단 통합암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통합암 진단비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닙니까? 통합암. 거기다가 거기에 뭐가 또 나와? 전이암도 완벽하게 대비 가능. 대한민국 보험 설계사의 대부분은 이거 하나 보고 파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전단지 하나 보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즘 보험회사들이 장명 사기를 쳐요. 통합암 진단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 이게 사기라고 느껴졌어요. 약관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통합암 전이 포함 진단비 유사암제. 이게 실제 명칭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특히 이제 손보사들이 암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움을 느껴요, 개인적으로. 유사암이라는 거 의학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유사암이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유사암 그러면 암하고 어떤 거? 비슷한 거. 그럼 암이 아니란 얘기잖아. 맞나요? 그게 떠오르죠, 일반인들은 다. 하도 유사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보험 설계사들이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이 악성신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왜? 유사암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통합암 전이 포함 진단비, 가로하고 유사암 제외. 얘는 어떨 때 보험금을 준다고 써 있냐면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통합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그냥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 암 구분에 따라서 최초 한 번에 한해서 통합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걸 보고 바로 알았죠. 또암이랑 다를 게 없구나. 암 구분에 따라서 한 번만 준다. 암을 구분 지어 놓는다는 거죠. 또암은 30개로 쪼개는 거 아닙니까? 얘는 10개로 쪼개요. 이런 상품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는데 요게 그 쪼개는 기준입니다. 약관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막 눈이 막 아프고. 근데 이건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돼요. 두경부암, 위암 및 식도암, 소장, 대장, 항문암 및 기타암, 간, 담낭, 담도암 및 췌장암, 흉곽내 기관, 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골, 피부 등 전신 부위암, 유방, 비뇨기관, 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남성생식기암, 여성생식기암. 이 두 개는 남자 가입할 때는 여성생식기암 특약이 빠지는 거고, 요 구분이 빠지는 거고, 여자 가입할 때는 남성생식기암 구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혈액암 다 하면 11개지만 남자 여자 하나씩 빠지니까 10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구분으로 나눈 거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약관에 있는 표로 별도로 나눠드린 거예요. 유인물 2개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표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가 구분표예요. 두경부암에 어떤 게 실제로 들어가는지 그 표에 나와 있죠. 아무튼 이렇게 10개의 구분으로 나눈다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약관을 보면 이 전이 포함 통합암일 때 이런 걸 전이 포함 통합암이라고 하는 건데, 구분인데 이 안에는 전이암들도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표를 보시면 C77부터 C80 사이의 코드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이 포함이라는 건 전이암을 쪼개서 이 구분 10개로 찢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통합암 전이 포함 유사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말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이 이렇죠. 이 자체가 되게 역겹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은 보험 설계사들조차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을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정도로 이해해요. 아주 많이. 얘는 그러니까 유사암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암이 아니라고 이해될 텐데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악성 신생물이에요. 이 세 가지 다. 언제나 이제 보험 상품을 바라보고 약관을 바라볼 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이 보험회사들의 장명 사기에 놀아나는 이유는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이. 모든 신생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성 신생물, 하나는 제자리의 신생물, 다른 말로 제자리암, 또 다른 말로 상피내암이에요. 그리고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경계성 종양이죠. 그리고 악성 신생물이 있어요. 요게 다 신생물이라고요. 근데 이 중에 이 악성 신생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인데 여기에 기타 피부암 C44 들어가고요. 갑상선암 C73 들어가요. 대장전막내암은 질병분류 코드의 개념이 아니라 분쟁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개념인데 코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장암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악성 신생물. 다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대장전막내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다. 그런데 이걸 유사암으로 빼고 있잖아요. 손보사들은. 이게 역겹다고. 사실이 아닌 거죠. 아무리 보험금을 조금 주려고 하더라도 소외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얘들은 차라리. 보험금을 조금 주는 암이라고. 유사암이라는 표현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막내암을 집어넣는 건 이건 경우가 없는 짓이에요. 사기죠, 사기. 장명 사기. 손보사 몽땅 다.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그런데 대장전막내암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장전막내암이라 함은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 또는 점막 근층을 침범했지만 점막 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대장은 여기 충수부터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똑바로 내려서 직장, 나머지 여기가 항문인데 항문을 뺀 나머지 직장부터 S자결장, 상행, 횡행, 하행결장, 맹장, 그리고 충수까지를 통틀어 대장이라고 불러요. 대장암 코드는 되게 많죠. 부위가 여러 부위고 넓은 부위니까. 이 대장이라는 창자 안에는 점막층이 있어요. 대장 전막내암은 그냥 글자로 설명하면 돼요. 대장에 있는 점막 안에 국한되어 있는 암이라는 뜻이에요. 상피내암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면? 상피 내에 국한된 암이겠죠. 그런 뜻이라고. 대장의 점막층 안에 갇혀있는 암이 대장 전막내암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변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암이 상피세포층에 가만 머물러 있고 기저막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어. 그때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 하다 그때 발견되면 우리는 이거를 상피내암이라고 불러요. 상피내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피층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대장 내시경을 자주 안 했나 보죠. 기저막 뚫고 내려온 케이스 1번, 기저막 뚫고 내려온 케이스 2번인데 1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 점막 고유층까지 내려왔고 2번은 점막 근층까지 내려왔어요. 이 1번과 2번이 파고 들어간 요 부분이 대장에서는 점막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은 점막층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점막내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막 하층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점막층 아닙니까? 점막 하층이라는 뜻은 점막층의 상중 하층이 아니라 점막층이 아닌 별도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국한되면 상피내암인데 기저막 뚫고 내려왔으면 악성 신생물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됐어? 그래도 암보험금 주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왜냐면 상피내암이 아니니까. 경계성 종양도 아니고. 그래서 암보험금 주라는 건데 이 암보험금 주기가 싫어요, 보험회사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1위니까. 이유는 하나, 대장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해. 전 세계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자주 하는 민족이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장암 초기가 많이 발견되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이걸 보험금을 많이 주기 싫어서 만든 게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개념이에요. 의학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보험금을 조금 주려고 만든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장전망내암은 뭐다? 암이다. 암이라고 암. 악성신생물. 보험회사들이 갑상선암을 보험금 조금 주려고 하도 발병률이 높으니까 조금 주려고 소외감으로 뺐듯이 또는 손보사는 유사암이라는 개념으로 뺐듯이 대장전망내암도 대장암인데 보험금 조금 주려고 대장전망내암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을 손보사들이 유사암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역겨운 짓이라고. 악성신생물인데 왜 유사암이라는 표현을 써? 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암과 유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과 보험 설계사를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롱하고 조롱하고. 이게 왜 유사암이냐고. 암인데, 악성신생물인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역겨워요. 보험회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네 마음대로 개념, 어떤 의학적 개념을 비틀어버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품명도 사람들이 속게끔 하는 거예요. 장명을. 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험업계가 욕을 먹어도 싼데 문제는 이런 짓거리를 금감원이 용인한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이 통합암은 유사암을 제외한단 말이에요. 아까 통합암이라는 말에서 어떤 걸 느꼈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뺀다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을 뺀다고. 얘네들은 악성신생물이야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뺀다고. 이게 무슨 통합암이야? 악성신생물인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을 보장 안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통합암이냐고. 이런 장명 사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약관을 보면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전단지만 보면 이게 최고의 상품 같잖아요. 모든 암을 다 보장하는. 근데 이따위 거라고요. 이따위 거. 그러니까 전단지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돼 안 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저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를 당하죠. 당하면 좋은데 고객한테 내가 이걸 갖고 가서 사기를 치잖아. 나도. 공범이에요. 소비자는 몰라서 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몰라서 당했단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전문가라며. 근데 이 보험이 갖고 있는 미덕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보자는 거지. 얘는 그래서 아까도 제목에서 봤지만 전이암도 포함 안 되잖아요. 통합암에서. 물론 그 통합암이라는 개념에서 악성신생물 3가지를 빼버리지만 그럼 전이암을 어떻게 보장하기 때문이냐? 그 나눠드린 거를 보세요. 근데 얘들은 표도 하나 똑바로 못 만들더라고요. 요거 보이시죠? 위암 및 식도암하고 소장대장 항문. 그게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표에. 없죠. 줄이 안 가져 있잖아. 위암, 식도암하고 소장대장 항문암 및 기타 피부암이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다고. 선을 긋지 않은 거예요. 약관 하나 똑바로 만들 수 없는 회사야, 이 회사는. 성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념도 없는 새끼들. 그렇게 나눠놓고 그 표에 가만 보면 C77부터 78, 79, 80 계열이 막 나눠서 들어가 있을 거야. 그게 통합암 괄호하고 전이암 포함의 의미예요. 전이암들도 별도 코드로 별도 암처럼 그냥 보상해 줄게 이런 뜻이라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원발 부위를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전이암은 원발 부위 분류 기준 때문에 항상 약점이 발생하는 건데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약관에 있지만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덕이 발생하긴 해요. 이런 거죠. 편도암으로 어떤 사람이 25년 10월에 진단을 받았대요. 보험가입은 24년 4월인데 25년 10월이면 1년 지났잖아요. 이거 1년 미만이면 50% 주나? 뭐 그런 게 있는데 1년 지난 시점에 제일 먼저 편도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 당연히 편도암에 대한 진단비가 뭐 이거 특정 몇 가지 암은 50% 주는데 나머지는 다 1억 주는 거더라고요. 1억 나가겠죠. 이때 편도암 진단비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26년 7월 1일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위암을 또 원발암으로 진단받는다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 색깔을 다르게 한 건 뭐냐면 표 보시면 아시지만 구분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10개 구분해서 서로 달라. 그럼 얘도 당연히 나가겠지. 그런데 비인두암은 이게 또 30년에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문제는 비인두암은 위암하고 구분이 같아. 그러면 구분별로 한 번만 나가니까
비인도한 보험금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표예요. 이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표를 보면 소장암 C17이 원바람으로 발생했대요. 보험 가입하고 1년 지나서.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진단비 나가겠죠. 그게 뭐 가입 금액이 1,000이든 뭐 5,000이든 1억이든 나갈 거예요. 나갔는데 요런 게 장점이란 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장암이 전이가 돼서 위에 전이하며, 정확히 말하면 위암이 아니라 위에 전이 된 암이죠. C78이니까. 위암이 원바람이면 C16이거든요. 근데 얘는 위암이 이 소장에서 전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78.8 이걸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이 78.8이 소장암이라는 구분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표를 보시면 구분이 나눠져 있다고. 그럼 얘도 당연히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얘도 주고 얘도 준다. 이게 뭐 가입 금액 1억이면 1억을 주겠다. 5천이면 5천을 주겠다는 거야. 구분이 다르니까.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 코드가 이쪽 구분에 있으면 보험금이 나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구분에 있기 때문에 얘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암 가로하고 전이암 포함의 의미예요. 뭐 그거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또 이런 케이스도 설명하고 있어요. 소장암 C17이 원바람인데 그게 전이가 돼갖고 대장으로 전이가 됐대. 그래서 대장에 전이된 암이면 C78.8을 준다는 거예요. 전이암 코드죠. 77787980. 문제는 이 대장의 전이암 암 코드는 소장암과 구분이 같은 거야. 지금 색깔을 제가 같은 걸 표현했어요. 일부러. 이러면 얘가 나가 안 나가 보험금이? 안 나가죠. 왜냐면 구분이 같으니까.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갑상선암이 C73이 원바람으로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통합암, 전이암 포함해서 통합암으로 인정을 해 아니면 빼는 애야. 빼는 애거든요. 보험금 안 나가. 보험금이 안 나가. 근데 이게 전이가 됐어. 그래서 림프로 전이가 돼. C77을 받았네? 이 C77이 얘하고 구분이 달라요. 얘는 구분이 아예 없고 얘는 별도 구분에 있거든요. 혈액암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나간다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원벌보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장점이라고. 장점인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암 주요 치료비 지난달에 공부했던 암 주요 치료비라면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줍니까? 정액보장에서는 조금 주죠. 안 주진 않죠. 구간별로 보장하는 이쪽 날개에서는 한 푼도 안 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얘는 갑상선 암은 아예 안 준다고. 기타 피부암도 안 줄 거야. 대장전망내암도 안 준다고. 다만 거기서 전이 돼서 그거는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는 구간별로 보장하는 이쪽 특약은 소외감 개념이 없잖아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을 소외감을 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치료하려고 뭐 로버스로 수술했더니 1년에 1,300이 나왔어. 1,000만 원 받는데 문제가 없잖아. 정액보장에서도 갑상선에서 전이가 돼서 위암이 됐어. 그럼 갑상선암 보험금은 나가지. 근데 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아예 안 나간다고 한 푼도. 기타 피부암에 대해서 아예 한 푼도 안 나가고. 대장전망내암에 대해서 아예 한 푼도 안 나가요. 대체 이게 뭐가 더 좋죠? 암 주요 치료비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 예시는 이 상품이 좋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24년 4월에 가입한 사람인데 26년 10월 9일 날 하루에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방암을 원바람으로 진단받았고 난소암도 원바람으로 진단받았고 췌장암은 전이암으로 진단을 받았대. 26년 10월 9일 날 하루에. 이런 인간 보신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특이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21년째 보험 세일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여기서 일로 전이된 상태를 본 적은 있는데 유방암도 원바람이고 난소암도 원바람인데 췌장에는 전이암이 진단받아서 하루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야 이 상품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지. 왜?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색깔 다 다르죠? 제가 표를 봤더니 구분이 달라요. 난 췌장암 전이라 하더라도. 그럼 셋 다 보험금이 나가는 거야. 하루에 진단받아도. 그런 인간이 존재한다면. 게다가 전이가 됐어. 림프절암. 색깔도 다르죠? 구분이 달라요. 얘도 나가요. 이런 케이스인 사람은 정말 잘 가입한 거겠지. 그러나 그런 인간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루에 2개의 원바람과 전이함을 진단받는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지.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구분이 다르니까 다 받는다. 이런 이제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결국 구분을 10개로 해놨다는 건 각각의 구분을 최초 한 번만 준다는 거잖아요. 구분을 묶어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서로 전이 되기 편한 애들이 다 묶어놓거든, 언제나. 그럼 이 구분에 있는 애에서 구분에 있는 애로 전이 될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면 아무리 전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같은 구분이면. 이 구분을 나눈다는 건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구분이 같아버리면 받을 게 없다. 근데 암주요 치료비는 구분이 이런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구분을 지어서 각각 한 번씩만 받아. 근데 결정적인 건 그 구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악성 신생물이 3가지가 있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 대체 뭐가 더 좋죠? 뭐를 통합했다는 거야? 전혀 이 맥락도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명 사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유사암이라는 장명 사기는 모든 선보서가 하는 짓거리지만 그런 걸 전제로 상품을 만드니까 이딴 거밖에 만들 수가 없죠.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요. 통합암 진단비는. 이 구분을 조금씩 다르게 하느냐, 거기다 뭔가를 포함하느냐, 요것만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통합암 진단비는 대부분 다 이런 구조예요. 얘가 이따위라서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이게 대체 뭘 통합하고 뭐가 좋은 보장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도 암 주요 치료비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좋은 보험이다, 안 보험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목을 보지 마시라고. 약관에서 말하는 그 통합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구분을 짓는 건 모두 다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게다가 유사암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건 더더욱 유리하지 않고. 하도 이거가 어떤 보험인지 알려달라, 암주치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좋은 건 1도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딱 그 정도 보험료 받으면 되는 상품이죠. 그 이상의 상품은 아니다. 다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건 장명 사기가 들어있다. 대체 뭐를 통합하고 뭐가 유사함이냐? 잘못된 개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잘 좀 선택하고 고객에게 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떤 특별한 상품이 나오면 그걸 단기간에 깊이 있게 요번에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들여다봤듯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전단지와 상품명,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보험회사 지점장 말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약관까지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서 굉장히 괜찮다, 그럼 빨리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FP님들이 그 자율적으로 지금 저희 지사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약관도 확인하고 상품 설계도 확인하는 그 모임에서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거기서 남들보다 빨리 확인하시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